김보엽 기자, 오늘 주제는요? 동교동계 홍준표 안철수 복당 합당의 덧셈 정치만 있을까입니다. 오늘 여야 모두 복당 혹은 합당 문제로 조금 소란스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교동계 복당설이 있었고요. 야권에서는 합류 혹은 합당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일종의 덧셈의 정치인데요. 힘을 합치고 세력을 키워 앞으로 다가올 큰 선거에 대비하자, 이런 건 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동교동계 복당설에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은 이낙연 대표가 복당 안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원로들은 원로답게 밖에서 민주당을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낙연답게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더 날이 서 있습니다. 수석 대변인인 최인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정대철 씨의 복당 추진은 자가발전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복당 논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온갖 험담을 쏟아부으면서 당을 떠난 이후 다른 당 대선 후보의 당선에 매진하면서 사실상 정권 교체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 당원들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복당설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 대표는 기자 시절에 민주당을 출입하면서 동교동계 의원들과 친분이 깊습니다. 정치 입문 뒤에는 당시 당대표였던 정대철의 비서실장을 지낸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정대철 전 의원을 만났을 수 있는 거죠. 만나면 당연히 정치 얘기를 할 거고, 이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이다 보니 내년 재보선과 내후년 대선 얘기를 했을 거고, 큰 선거를 앞두고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회한 정치인인 정대철은 동교동계 복당론이 있었던 것처럼 일부 언론에 흘렸을 수 있는 거죠.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 복당설이 있었었잖아요. 그땐 단칼에 정리를 했죠. 어따 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노갑, 정대철 등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동교동 원로들이 이낙연 대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로면 좀 원로답게 굴어야 합니다. 이 동교동계로 지칭되는 구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그동안 정치를 해온 걸 보면 2015년에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당시 문재인 대표와 갈등 끝에 탈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나서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을 지원했고, 맞아요. 또 그런 게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선전했던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2018년 국민의당 분당 뒤에는 정동영, 천정배 등과 함께 민주평화당에 합류를 했었는데 지난 4.15 총선 전에 총선에 힘을 보태겠다 하면서 민주당 복당을 신청을 했었고요. 특히 이낙연 대표 종로에서 나왔잖아요. 선거를 돕겠다고 했다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앙금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앙금이 있어도 큰 선거 앞두면 또 다 뭉쳐야 한다, 이런 얘기 꼭 나오잖아요. 예, 제가 정치 쪽을 취재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들어온 얘기입니다. 덧셈의 정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뺄셈의 정치를 한다. 또 친노 친문만 뭉치고 조금만 비판하면 내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 요새도 변주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사칙연산에는 덧셈 뺄셈 말고 곱셈 나눗셈도 있잖아요. 동교동계와 합류를 하면 지난 총선 호남에서 폭망했던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 이런 분들도 다 그 대열에 합류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겠죠. 정치 세력으로서 별 의미는 없으면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 비난만 살 악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을 그은 걸로 보이고요. 힘을 더하거나 곱하면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아무리 큰 숫자도 마이너스 숫자와 더하면 합이 줄고 또 곱하면 더 크게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교동계와 합치는 건 마이너스다,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 셈을 한 것 같습니다. 야권 쪽은요? 국민의힘은 사실 민주당에 비해서 더 절박할 수도 있잖아요. 홍준표 의원 등 국민의힘 성향이면서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분들 복당 문제 아직 얘기되고 있고요. 또 시간순으로 보면 주요 선거에서 박원순, 문재인과 단일화 협상을 할 정도로 현재 여권 쪽에 가까운 인사였지만 지금은 국민의힘과 합쳐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있습니다. 한 3주 전만 해도 그 권성동 의원 복당 때 좀 느긋하게 얘기했던 홍준표 의원 오늘 좀 마음이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김종인, 안철수 힘 합치라 이렇게 훈수를 뒀습니다. 예. 연말이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좌파 광풍 시대에 대한 염증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야당이 할 일은 이치대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죠? 이치대란이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신을 다스린 후에 상대가 어지러워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올 연말이면 문재인 정부 어려워질 테니까 예. 그 전에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때를 기다리자. 이런 건데 요새도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나 좀 받아달라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대접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같이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으로 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나 복당시켜 주시오 이렇게 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 한다고 훈수를 두고 안철수 대표가 합류할 때 그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사이다였어요.